올해 초 미국은 잠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앙골라의 로비토 항구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철도 프로젝트인 로비토 회랑철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아프리카의 거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이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매우 이례적이고 향후 아프리카 정세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빠르게 살펴보죠. 우선 이 철도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1905년에 만들어진 벵겔라 철도가 있긴 한데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또 앙골라 내전 등으로 인해 철도는 심하게 손상이 되었죠. 이후 유지보수를 통해 일부의 철도 구간을 활용해 왔지만 여러 오작동과 탈선 사고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철도의 전면 재개발과 함께 아프리카 세계국을 잇는 확장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아프리카 입장에선 물리적 교통수단, 국경을 초월하는 상호통로, 특히나 아프리카의 천연 자원과 광물 상품 이동을 촉진할 수 있기에 아프리카의 통합과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철도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미국은 올해 2월 교량 건설 및 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건설을 위한 3억 6천만 달러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불과 몇 주 전인 2024년 5월 초에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13억 달러의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총 금액을 하나로 따져보면 1조 7천억이 넘는 돈인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철도가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되길래 미국은 이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우선 경제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 광물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반도체나 전기 배터리의 수요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고 관련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보니 이에 따라 관련된 광물 자원들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특히나 그런 첨단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해당 분야에서 중국과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에겐 이런 광물 자원의 확보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IEA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배터리나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인 니켈과 코발트의 수요는 20배, 흑연은 25배, 리튬은 4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약 7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이고, 잠비아 역시 코발트의 주요 생산지 중 하나죠. 또 구리를 비롯한 여러 광물들도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원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적 자원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곳이란 것이죠. 예상되는 철도 루트를 보면 앙골라의 로비토 항구부터 시작하여 앙골라 국경을 지나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산 중심지인 콜베지를 경유하는 노선, 그리고 앙골라 진베 지역 국경 쪽에서 잠비아 쪽으로 가는 또 다른 노선으로 나누어지고 이 두 노선이 잠비아의 칭골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철도가 완성되면 현대 산업에서 귀중한 자원인 코발트와 같은 전략적 광물 자원들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핵심 루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미국이 이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을 볼 텐데 아마 이쯤에서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아프리카 투자면 당연히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죠. 실제로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인 52개국이 중국과 1대1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들어온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로비토 회랑의 바탕이 될 기존에 파괴된 벵겔라 철도 재건을 위해 앙골라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철도공사와 약 1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어 철도를 재건하게 됩니다. 허나 철도 운영 중 여러 오작동과 1년에 10번 정도 수준의 탈선 사고가 나게 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중국과 추가적인 계약은 있지 않았고 이제 이 기존의 철도를 기반으로 전체 철도를 더욱 확장된 형태로 재건축하려는데 이번엔 중국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EU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1년에 10번 정도의 탈선은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죠. 또 1대1로를 통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긴 했지만 그 결과 엄청난 부채를 얻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중국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프리카에 대출하였고 그중 가장 많은 빚을 진 국가가 바로 이번 철도 프로젝트의 당사자인 앙골라 그리고 잠비아 역시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이 엄청난 빚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프리카 국가들도 부채가 발생할 것을 알고 참여를 하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속도로, 교량, 철도, 공항, 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긍정적 부분과 또 생각보단 성장과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채만 발생했다는 부정적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프리카의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과 함께 또 최근 중국은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 부동산 문제,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상황 등으로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고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하다 보니 최근 아프리카에서의 1대1로 사업의 규모는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아도 중국의 대아프리카 대출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쪼그라들었고 거의 20년간 최저 수준인 10억 달러 미만의 금액으로까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들이 작용하여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가 아닌 미국 이니셔티브란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진 것이죠. 허나 그렇다고 해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아프리카 전역에 1대1로를 통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코발트, 리튬, 또 기타 전략 광물에 대한 공급망 구축에 훨씬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중국은 이 철도 대신 잠비아 중부에서 인도양과 이어지는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살람 항구까지 이어지는 타자라 철도 노선의 운영권을 인수하려 하고 있거든요. 다른 대체 루트를 중국도 모색한다는 것이죠. 또 물론 여러 첨단 산업들의 기술적 부분에선 미국이 상당히 앞서겠지만 전기 배터리, 저가 전기차를 필두로 한 EV 시장에선 중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 역시 안심할 수 없는 것이고 핵심 자원 공급망을 얻는 것이 미래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패권 경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력하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사업 하나 했다고 친미가 바로 되는 게 아니겠죠. 분명 중국과 미국 그리고 EU까지 함께 두고 어느 쪽과 협력해 나가는 게 이익이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협력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사업만 보아도 미국에게 철도와 자원 접근에 대한 우선권은 상당히 가겠지만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에선 적절한 시기에 잘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1대1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다 최근 규모가 축소되고 재평가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그 틈새를 미국이 잘 파고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 국가 경제가 나쁘지 않았던 시기 국제사회에서 패권 확보를 위한 1대1로로 대표되는 대규모 확장 정책을 하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빠르게 움직임이 줄어든 반면 미국은 해외로 나간 기업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리쇼어링 같은 이전과 비교해 매우 자국 중심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론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이를 통해 일단 미국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성은 어느 정도 탄탄히 알 수 있었고 이런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볼 수 있죠. 다만 막 시작한 것이니 미국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며 미국 이니셔티브를 이루어갈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올해 1월 백악관 수석 고문 아모스 호슈타인은 미국이 다른 곳에서 다른 유사한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해외 투자 사업이 이게 끝인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몇몇 해외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손익 계산 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되면 축소될 수도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이 철도를 더욱 길게 연결하여 대서양에서 인도양까지 연결하는 광대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미국이 노리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흘러간다면 미국이 세계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셨길 바라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늘 고맙습니다.